리스트의 현실적인 통일 방안, 경제 통합론. 나폴레옹은 독일인들에게 굴욕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독일의 통일을 촉발시켰다. 독일 연방이 수립되면서 독일은 다시 옛 체제로 회귀했지만 그러면서도 독일인들은 마음 한편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얻어낸 자유와 평등을 동경하고 통일국가 출범을 갈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였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이랬다. 독일은 통일을 해야만 영국과 프랑스에 대항할 수 있음. 그리고 통일은 혁명에 의존하기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나? 바로 경제동맹부터 하자는. 당시까지만 해도 한 국가의 통일은 무조건 혁명 아니면 전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경제동맹을 통한 통일 구상은 단연 앞서가는 생각이었고 대담한 주장이기도 했다. 사실 리스트의 주장은 대단히 현실적이었어. 왜? 당시까지 독일 경제가 낙후된 가장 큰 원인이 분열된 경제에 있었거든. 어떻게? 당시 독일은 여러 군수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던 화폐의 종류만 무려 6,000가지가 넘던 시절도 있었음. 독일 영방제국 당시의 다양한 화폐들의 모습이다. 헉! 또 영방국가 간에는 독자적인 관세를 물게 했지. 베를린에서 스위스까지 가는데 19세기 초에 10개 나라를 거쳐야만 했음. 그럼 관세만 10번 지불해야 했겠네? 당연하지. 그래서 지불한 관세가 운반하는 물건의 가격을 뛰어넘을 때도 있었고 여기에 서류 심사와 환전만 10번씩 해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짜증나는 일이었어. 당시 국경 세관의 모습이다. 결국 이런 관세 체제는 독일의 무역 발전을 크게 방해했고 더 나아가 독일의 경제 발전과 독일 제품의 경쟁력까지 해치고 있었다. 때문에 리스트는 통일에 앞서 가장 먼저 독일 연방 내의 관세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관세동맹, 경제 통일의 완수. 하지만 리스트의 주장은 묵살당했다. 심지어 독일 연방국가들은 그를 국경 밖으로 내쫓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를 위험한 선동자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왜 그랬던 거임? 당시 연방국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들 중 하나가 관세였음. 그런데 그걸 폐지시켜봐. 결국 리스트는 10년 동안 직접 연방국가들을 돌아다니며 설득을 해야 했고 결국 그러다가 프로이센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랬는데 마침내 프로이센이 리스트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프로이센은 야심이 큰 나라였거든. 쪼잔한 관세 수입에 얽매이기보다는 관세를 철폐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지. 결국 1834년 프로이센의 주도로 독일은 관세 동맹을 이루고 이때부터 물건을 가득 실은 마차가 자유롭게 독일 영토 내에서 교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 동맹을 맺은 나라들끼리는 상품, 자본, 노동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필요한 원료나 노동력을 다른 곳에서 보다 빠르게 보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팔고자 하는 물품은 보다 쉽게 다른 곳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관세 동맹을 체결한 나라들은 모두 빠르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지. 그렇구나.
그리고 소문이 퍼지자 계속해서 여러 연방국들이 잇따라 관세동맹에 가입했지. 그렇게 관세동맹이 성공을 거두자 프로이센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고, 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에서는 철도망이 대대적으로 건설된다. 그리하여 19세기 중엽이 되면 독일 내 관세동맹 지역의 GDP가 유럽 내에서 영국, 프랑스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한다. 이로써 독일은 사실상 경제 통일을 완성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